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34이고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또 두 아이 아빠로 살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인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온전한 4시간 만들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올해 처음 쓰기 시작한 이 PDS 다이어리로 제 평범했던 일상을 조금씩 특별하게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 다이어리를 알게 됐는지부터 그 계기부터 먼저 공유 드리면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짤 아시죠? 검색창에 퇴사 입력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퇴사 짤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라고 하는 이 짤 속의 이 대사가 저 같은 이제 수많은 직장인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9년차 직장인으로 한 회사에 이렇게 길게 몸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먼저 퇴사하시는 선배님들 좀 많이 봤습니다. 셀러리맨으로 정년까지 채우고 은퇴하시는 선배님들도 보고 또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퇴직하시는 그런 선배님들도 보면서 그분들의 뒷모습에 제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는 하는데요. 내가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까? 또는 가슴이 별이라고 하죠. 임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당장 내일 갑자기 너 집에 가 이러면 아까 그 앞에 짤처럼 쿨하게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이제 저 스스로한테 던져봤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는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한 남자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네, 평소 즐겨보던 스터디언 채널에서 이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죠. 이 플랜도시 다이어리를 열심히 작성하고 꾸준히 작성하면 인생이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거의 울부짖듯이 호소하시는 신 박사님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 별거 아닌 다이어리 하나가 뭐길래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에 속는 셈 치고 그래 한번 써보자 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다행히도 저는 제 자신을 조금은 잘 알아서 혼자 이제 쓰다가는 또 얼마 못 가서 저 다이어리가 방구석에 처박히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또 한 명의 보통 사람인 제 와이프를 동참을 시켰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다이어리를 알려주고 이거 우리 같이 써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와이프는 솔직히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냥 집 앞에 문방구 가서 적당한 거 사서 쓰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미 앞에 그 영상에서 이 PDS 다이어리의 위력을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미 커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멱살캐리 하듯이 이제 와이프를 강제로 이제 동참을 시키고 2권을 사서 단톡방에도 무작정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제가 속한 365단지 A 원동 단톡방에서 인증도 거의 하지 않고요.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거의 눈팅족인데요.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같은 분 계시면 한번 네, 대충 했을 때 한 300분 정도가 손을 저는 이제 이 다이어리라는 것을 사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이렇게 작성하고 쓰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개인적인 부분들을 가리고 단톡방에 올리고 하는 그 과정이 아직까지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존재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쓰는 단어인데, 이 PDS 다이어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이어리 한 권인데 이 다이어리가 저한테 미치는 그 존재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다이어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뭔가 저를 자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저 다이어리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지,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사람이지라는 어떤 정체성이 제가 저 다이어리를 펼칠 때마다 제 무의식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무의식에 각인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토대로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기록하는 사람인 저는 이 존재감 넘치는 다이어리의 첫 장 룩백 룩포워드란을 작성하면서 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제 평소 생활 패턴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네, 저 같은 이제 일하는 아빠들의 대부분의 생활 패턴이 저랑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눈 떠 있는 시간 대부분은 이제 회사를 중심으로 생활이 돌아가고, 또 퇴근하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면 두 망아지들 좀 돌보느라 피곤에 쪄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애들이 자고 나면 남는 시간은 보통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야식을 먹는다던가 하는 게 제 대부분의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좀 알고 있었어서 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걸 틈틈이 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질 못했어요. 그 좋다는 자기 개발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평소에 이제 잠들기 전에 했던 유튜브 시청이나 뭐 야식을 먹는 행위는 제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아가서 제 인생에도 전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그거를 제 일상에서 지원해버리고, 그 시간만큼 이제 잠자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새벽 4시에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기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 당연한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 좋은 생활 습관이 30년, 제가 올해 34이니까 30년이 넘게 이제 제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되게 쉽게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 다이어리의 존재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올려져 있는 저 다이어리를 펼치면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 맞아. 난 뭔가를 더 해내고 싶은 사람이지,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지 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새벽 4시마다 제 무의식에 이렇게 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6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2시간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평소에 이제 뜨문뜨문했던 독서와 글쓰기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6시에 집을 나서서 7시쯤에 이제 회사에 도착하면 사무실에 올라가기 전에 러닝머신 3km씩을 뛰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2시간인데 그렇게 아침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사무실에 앉으면 업무 집중도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거가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되게 달콤하고 짜릿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낸 그 2시간 동안 그동안 뭘 했는지 자랑 좀 할게요. 먼저 독서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다이어리를 돌이켜보니까 총 49권을 읽었더라고요. 아, 쑥스럽습니다. 제가 주로 읽는 책이 뭐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 위주로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 책을 보는 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스터디언이나 주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좀 쉬운 책 위주로 책을 읽고 있고요. 책을 읽다 보면 뭐 500쪽 넘는 벽돌책이라고 하죠. 그런 책들 읽다가 이제 끝까지 완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독서하는 습관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고 어려운 책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글쓰기인데요. 저는 공대 출신이어서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도 훨씬 전부터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서 나도 작가 타이틀을 걸고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3년 넘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거를 올해 플랜2시 다이어리를 쓰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됐고, 1월 13일이거든요. 전날 이제 작가의 지원을 했고, 당일에 합격 통보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작가 타이틀을 걸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글을 쓰는 내용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느끼는 그런 뭐 희로애락, 감정을 제 글에 주로 녹여내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글에 공감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어떤 글은 다음 메인에도 올라가고,
또 브런치 어플 내에 실시간 에디터픽 뭐 이런 데도 자꾸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한 번씩 폭발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고 재미도 점점 더 붙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달리기인데요. 출근하는 날 제가 러닝머신 3km씩 뛰어서 총 3개월 동안 130km 정도를 뛰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 달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작년 말에 진짜 오랜만에 회사에서 그 직장 동료분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얼마 안 뛰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체력이 망가졌나. 그때 느낀 그 자괴감 때문에 이 다이어리에 적을 루틴으로 달리기를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꾸준히 긴 거리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제 뛰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이 사진이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저희 애들 포함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호날두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아직도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몸을 써서 놀아줘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럴 때 그 3km씩 뛴 그 체력이 아주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발표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단톡방에서도 하지 않는 인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다이어리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거 보고 별거 없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걸 보시면요, 여기 1월달인데 1월달은 그냥 샤프 하나로 그냥 주절주절 썼습니다. 근본 없이. 그렇게 쓰다가 이제 2월달 들어서 업무 시간하고 독서 시간, 운동하는 시간 정도로 색깔을 구분해서 칠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3월달, 4월달 거치면서 점점 더 예쁘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로 각 그 영역마다 색깔을 구분해서 칠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가 시각적으로 좀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게 된 거는 제가 속해 있는 A 원동 단톡방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젝트 사기 그 단톡방에서 열심히 눈팅한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눈팅에 귀감이 되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눈팅해서요,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제 다이어리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눈팅을 하다 보면 제 삶에도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거 열심히 보면서 제 인생도 점점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록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인 제 다음 목표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온전한 4시간의 영역인 이 주황색 영역의 넓이를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PDS 다이어리 꾸준히 계속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눈팅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가끔씩은 인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들으시면서 다이어리 한번 펼쳐보시면서 맞아, 나도 기록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라는 셀프 칭찬을 하시면서 이 자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